김정은의 생활에 대해 궁금한가요? 북한에서 원산 특별단지는 단순히 김정은의 거주지가 아니라 그의 모든 요구와 욕구를 중심으로 세운 하나의 세상입니다. 974부대에서 근무했던 탈북자 강진에 따르면 이 단지는 마치 중세왕국처럼 운영되며 3만 명 이상의 경호원이 단지 내 한 마리의 파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일반적인 주민들이 전기와 물이 끊어진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반면 김정은의 단지는 넓은 면적에 별도의 건물들이 있으며 심지어 그의 가족도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그중 센터라고 불리는 곳은 김정은만이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그의 자녀들, 아내들, 가장 신뢰하는 참모들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오로지 사치와 편안함을 위해 지어진 공간으로 각 방에는 김정은이 부르면 즉시 대기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이 단지에는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강진은 이를 파티라고 묘사하는데 이 파티는 새벽 2시나 3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파티들은 보통의 파티와는 다릅니다. 북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40명에서 40명이 5명의 남성들을 위해 즐겁게 대접하는 모임입니다. 김정은이 이 단지에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빌딩을 떠날 수 없으며 그 모임이 이틀이든 2주든 2달이든 관계없이 단지 내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들은 따로 방을 배정받고 언제든지 김정은의 부름을 받기 위해 대기합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과 최고급 술, 최고의 담배들을 제공받습니다. 부서 5에 가면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녀성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1978년 김일성 시대에 창설된 쾌락부대는 북한 지도층을 섬기기 위한 명목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10대일 때 선발되어 최고 지도자를 위한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는 딸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고 들으며 그 순간 이후로 딸들과의 연락은 끊깁니다. 이 가족들은 딸들을 다시 볼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탈북한 김서아의 증언에 따르면 중앙당 대표들은 학교를 방문해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최고죄는 2,000명 이상을 선발하여 이들은 역할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고위당 간부들에게 연주하는 노래와 춤 그룹으로 종종 모란봉 악단이라는 가명으로 공개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 그룹으로 당 지도자들의 육체적 관리를 담당하는 마사지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룹인 만족 그룹이야말로 이 부대의 진짜 공포를 드러냅니다.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은 배경이 적당하면 고위 간부들의 동반자로 지정되었고 그들에게 군사 칭호를 주어 장교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그들을 쾌락의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25살쯤 되면 퇴직하라는 말을 듣고 이 퇴직은 자유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각 여성은 $4,000를 받았고 그들의 비밀을 공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일부 사람들은 나중에 경호원이나 지도자와 가까운 엘리트들과 결혼하거나 부대의 관리자가 되어 새로운 멤버를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북한 시스템의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만 누르지 마시고 바로 아래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은의 세상과 현실 사이의 완전한 단절을 이해하려면 김정일의 개인 경호부대인 974부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부대는 단순한 보안 업무를 넘어서 정상적인 규칙이 통하지 않는 환상적인 세계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단지 안에서 김정은의 가족은 그들이 다스리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생활합니다. 그들은 개인 정원 외에는 사회적 교류가 없고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도 없으며 그들의 정책이 초래한 결과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욕구가 즉시 충족되는 버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성단지에서는 겨울에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지만 경호원들은 첫 눈이 내리면 눈이 멈출 때까지 이틀이든 3일이든 눈을 쓸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김정은의 자녀들이 눈싸움을 하기 위해 깨끗한 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를 잠시 상상해 보세요. 북한의 가족들이 난방이 없는 집에서 가구를 태우며 겨울을 나고 있는 반면 군사훈련을 받은 성인 남성들이 며칠 동안 눈을 쓸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은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소수의 기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가족의 어린 아이들조차 이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사와 경호원들은 그들의 실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5살이나 7살이라도 대장이나 공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교육자들은 이 환경에 들어오면 영구적인 비밀 유지 규정을 따르며 외부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들은 김정은 가족의 신성한 지위를 유지하는 기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일하는 여성들 역시 비슷한 고립을 겪습니다. 이들은 경호원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인간 대 인간의 대화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비판 세션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훈련 중에 누구와도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북한에서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읽어보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옥수수와 배추로 생활하는 반면 김정은은 자신을 의료적 비상사태에 빠뜨릴 정도로 지나치게 먹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NIS는 2013년 김정은의 체중이 90kg에서 현재 140kg로 급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0kg이 증가한 셈입니다. 키가 170cm에 불과한 김정은의 체질량 지수 BMI는 48. 시로 이는 심각한 비만을 의미하며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의 극단적인 위험을 동반합니다. 김정은의 체중 증가는 단순히 일반 음식을 과식한 결과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전 스시 셰프인 켄지 후지모토는 김정은의 일일 메뉴에 스위스의 에멘탈 치즈, 프랑스의 푸아그라, 일본의 블루핀 참치, 러시아의 캐비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끔의 대접이 아니라 김정은이 매일 요구하는 음식들입니다. 프리미엄 고베 소고기는 그 유명한 눈꽃 마블링으로 유명하며 파운드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매일 이 고기들은 레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은 맥도날드 햄버거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을 물려받았습니다. 프랑스의 푸아그라와 일본의 와규로 배를 채운 후 그는 북한의 맥도날드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로 공수한 빅맥으로 입안을 정리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이 식단을 유지하는 물류만 봐도 정권의 왜곡된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2016년 김정은은 92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브라질 커피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거의 100만 달러를 커피콩에 쓴 셈인데 반면 북한의 평균 가정은 기본적인 쌀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커피의 단가는 파운드당 수백 달러에 달하며 김정은의 아침 테이블 위에 올려진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일반 북한 시민의 연간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건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권력의 의도적인 과시입니다. 김정은은 이런 드문 고급 음식을 포함한 대연회를 통해 고위당 간부들에게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상처럼 여겨지고 비싼 물건이 매일처럼 제공되며 수백만 명의 고통은 그의 욕구 만족을 위해 무시됩니다. 이런 화려한 파티는 지나치게 낭비적이지 않나요? 동의하시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정은의 음주 습관은 지나치며 글로벌 안보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 크리스탈은 원래 러시아 황제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 병에 약 229달러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한두 병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한 끼 식사에서 최소 2병을 열고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진정한 열정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으로 변합니다. 김정은은 한 번의 밤에 보르도 와인 10병을 마실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10병입니다. 이건 사회적인 음주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해버릴 수준의 음주로 판단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013년 김정은이 한 연회에서 취한 후 그의 삼촌 장성택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권력과 음주 습관이 결합된 위험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독재자의 음주 습관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국제적인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만약 김정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핵 관련 결정을 내린다면 그 상황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의 음주 패턴과 충동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몇 분 안에 발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음주로 판단력이 자주 흐려지는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성에 위협이 됩니다. 매일 아침 북한은 사랑하는 장군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평양 거리에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헌신이 가득합니다. 그와 동시에 김정은은 호화로운 룡성저택에서 차분하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의 비서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전에 따르면 김정은은 거의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그는 오전에 군수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 건설 현장을 점검하며 체조 공연을 보고 중앙뉴스사무소를 점검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새벽까지 서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백성을 위한 헌신적인 지도자의 일상으로 묘사됩니다. 2015년에 북한의 국영방송은 김정은이 마이너스 20도 날씨에서 일반 가죽 신발을 신고 백두산을 쉽게 등반하며 눈 덮인 정상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날씨를 조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가 산을 오를 때 눈보라는 갑자기 멈추고 태양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뉴스로 포장된 판타지 소설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북한 선전 기계가 김정은이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모든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하고 배설물을 전혀 생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기본적인 인간 생리학을 초월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교과서에는 김정일이 미국의 위성을 돌로 격추시키고 김정은은 3살 때 총을 쏘기 시작했으며 9살 때는 3초 만에 10발을 발사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신화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인간 지도자가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단지 반역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씨를 조종하고 화장실도 필요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외모는 그의 통치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그의 헤어스타일부터 의상까지 각 요소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각적 접근을 이해하려면 우선 머리부터 살펴봅니다. 그의 헤어스타일인 뒤로 빗은 면도된 옆머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시그니처가 아니라 그의 가문을 기리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때때로 반중력 트레페조이드 헤드라는 유머러스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며 실제로 비현실적으로 똑바로 서 있어 권위감을 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 김정은 스타일이 북한 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헤어컷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주요 국제 미디어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용사들은 보통 4가지 단계를 따릅니다. 귀 위를 면도하고 옆머리를 깔끔하게 다듬고 위는 약 4cm로 자른 후 왁스를 사용해 뒤로 밀어줍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세심하게 다듬어진 스타일입니다. 호기심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외에도 김정은의 의상 선택은 많은 관심을 끕니다. 2019년 그는 가죽 트렌치 코트를 입었는데 이는 북한 내에서 가죽 패션의 급증을 초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코트를 복제하는 것이 충성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모조 코트가 퍼지자 당국은 패션 경찰을 조직해 공공장소에서 모조 가죽 코트를 가진 사람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지도자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불경한 행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가죽 코트는 김정은의 가까운 측근이나 고위당 간부들만 허용되는 특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의상 아이템을 통해 김정은은 유행을 조종하며 자신의 권력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할 때 김정은은 의상을 섬세하게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행사에서는 자주 마우스투를 입곤 합니다.
이 선택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의 기억을 되살리며 대중과의 공유된 역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외모는 그의 권위의 델리버레이트한 표현으로 그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확고한 위치를 지닌 지배적인 인물임을 상기시키는 수단입니다. 김정은의 정권은 남한 영화나 K-POP 음악을 소유한 시민들을 처벌하지만 김정은 자신은 서양 문화를 열렬히 좋아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립과 국가 독립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문화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외국의 오락, 특히 서양 영화는 북한 시민들에게 철저히 제한되지만 김정은 자신은 할리우드 영화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는 007 시리즈를 즐기고 슈퍼히어로 영화를 자주 봅니다. 그의 개인 영화관에서는 이러한 공식적으로 금지된 영화를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자주 감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서양에 대한 집착은 영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여러 번 알프스로 스키 휴가를 떠나고 프랑스 리비에라에서 지중해의 햇살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 귀를 쓰고 돌아다녔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자신의 국민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실현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2018년에 김정은이 전례 없이 남한 K-POP 스타들을 평양으로 초대하여 공연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가 이끄는 정권은 수십 년간 남한 문화를 미국 제국주의의 도구로 악마화하며 비난해왔던 정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디즈니 캐릭터인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가 등장하는 공연을 국가극장에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즈니는 이 캐릭터들의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김정은은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서양의 문화를 즐기면서 북한 주민들은 그가 즐기는 오락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최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개인 영화관에서 즐길 때 북한의 가족들은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를 밀수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김정은은 아무런 대가 없이 훨씬 더 많은 서양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동물과의 관계는 그의 왜곡된 우선순위를 드러내며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2024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24마리의 오를로프 트로터 말을 선물했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때 러시아 황제들이 선호한 고급 품종으로 혈통에 따라 한 마리당 $1,000에서 15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첫 번째 애완동물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어 22년에는 30마리의 말을 이미 김정은에게 보냈고 이는 그들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김정은이 말 몇 마리의 가치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선물로 받는 동안 북한의 평균 시민들은 그런 동물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의 말에 대한 집착은 평양에 미림 승마클럽을 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클럽은 607 동미라밀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점적인 승마센터들과 맞먹는 시설을 자랑합니다. 실내외 트랙, 수의학병원, 번식연구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큰 문제는 승마 요금이 시간당 10만 북한원, 즉 약 $1,000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평균 월급이 약 $2인 상황에서 이 승마 1시간이 대부분 시민들이 평생 번 돈보다 더 비쌉니다. 이 클럽은 사실상 부유한 엘리트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곳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불법 도박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교통수단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의 내각은 말 경매 도박을 걸며 수백만 달러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김정은은 문재인 남한 대통령에게 2마리의 풍산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개들은 남북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 김정은은 갑자기 평양에서 애완견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이를 자본주의 문화의 상징이자 부패한 추세라고 비판하며 제거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천 달러를 들여 말티즈나 시추를 기르던 가족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로 개들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애완동물 금지는 김정은의 계산된 성격을 드러냅니다. 애완동물들의 삶은 그의 정치적 계산과 변덕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정은이 하는 모든 여행은 마치 연출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의 주요 항공기는 참매 1호라는 일-61호. 이는 1995년 소련 모델이지만 5성급 호텔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기종입니다. 이 항공기는 30년이 넘은 기종이기 때문에 국제 노선에는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약 $4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우크라이나산 N-148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항공기들 외에도 김정은의 선호하는 여행 방식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장갑차 열차입니다. 이 초록색의 노란 줄무늬가 있는 기차는 김정은 가족의 상징이 되었으며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90량 규모로 5성급 내부 시설, 회의실, 침실, 위성전화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차는 김정은이 이동 중에도 국가 업무를 지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도시 내에서 김정은의 개인 차량은 약 180만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이 차량은 보호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호화 요트나 작은 잠수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013년에는 700만 달러의 요트를 이용해 군용 어업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여행 수단들은 북한 내에서 철저한 사회적 질서와 부의 집중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한 사람의 과잉 소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부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의 생활은 억제되지 않은 권위주의의 논리적 끝을 대표합니다. 한 사람의 변덕이 수백만 명의 삶과 존엄성보다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김정은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친 이번 조사로 북한에서의 삶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탈북자들의 이야기와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의 현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서 김정은의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을 알려주세요. 그 집단의 체계적인 착취, 기아 속에서 사는 사람들, 위에서 사치품을 마구 쓰는 것, 아니면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화를 창조한 것이었나요? 이 현실을 이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최고의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